궂은 날씨도 아랑곳 없이 굳게 모인 전국의 노동 형제들. 반동적 탄압 국면에 치열한 투쟁으로 맞설 것을 다짐하는 뜨거운 결의의 현장이다. 다가온 대통령 선거는 보수 정권의 전면적 탄압 공세에 앞선 선전전일 뿐 아니라 민중의 단결된 힘이 간절하게 필요한 시기이기에 그 중심에 서야 할 노동 형제들의 결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끌어내고 우리의 견해를 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은 이 적시의 세상, 오늘과 같은 이 억압의 세상, 이 공동의 세상, 여러분들의 아들날 그리고 우리들의 아들날에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이 오늘의 세상은 우리들의 손으로 오늘로서 주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힘차게 투쟁합시다. 민중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는 40일간의 대선 투쟁을 노동자와 민중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 온몸을 바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노동자의 대표의 민중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현 선생님한테 지지 말씀 한마디 해줄 수 있어요? 노동자의 딸로서 이번에 당선이 못 되더라도 앞으로 정말 노동자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대변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권력 자체를 우리는 믿지는 못하니까. 김대중 씨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누구 지지하세요? 민중 대통령 백기환 선생님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저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경 유착이 아닌 정경 일치를 하기 위해서 정계에 진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장으로 있을 때도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탄압과 노동자들의 어떤 모든 부분에서 목을 조여왔는데 이제는 정치 권력을 자기가 장악함으로 해서 그때보다 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더 목을 조여오리라 생각합니다. 노조는 자기 살아생전에 절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담을 수 있을지 그게 되게 의문인 것 같아요. 이 정권에 청탁해갖고 자기의 이익들을 진짜 챙기고 우리 노동자들 짓밟았는데 이제는 그 자본을 이용해갖고 직접 정권을 잡고 우리 노동자를 이렇게 탄압에 들어올 때 우리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어떤 생존권 위기가 분명하게 민자당 정권보다 더 심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수 야당에 대한 노동 형제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분노는 더욱 팽팽히 곤두서가고 부당해고에 맞서 회유를 거부해온 당당한 노동자의 눈빛에서 우리는 민중의 세상, 노동해방의 그날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본다. 민중을 대변할 우리의 대표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 이것은 싸움이다. 보수 반동과 독점 재벌의 검은 야합을 무너뜨리고 뜨거운 심장과 생산의 힘으로 우리 세상을 바꿀 것이다. 육공은 잔인하다. 미우나 고우나 오공을 섬기던 나에게 눈치 주고 탈세 혐의 씌우고 어디 정경유착 부정비리가 나뿐이란 말이냐. 지난 청문회의 쓰라린 기억은 총선의 새바람으로 웬만큼 속이 풀렸지만 저기 울산의 노동자 애들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한 게 영 찜찜하다. 그는 이렇게 육공을 맞이했다. 오공을 보필하다 육공에 수박 맞은 그는 어떻게 보면
제6공화국의 가장 억울한 스타이다. 현대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는 9년이 식칼로 맞섰고 이제는 재벌 해체를 외치며 집권을 노리는 독점 재벌의 총수. 대선 후 현대를 비롯한 노동 현장에 불어닥칠 서리발을 감춘 채 정주영은 사뭇 굳세기만 하다. (70년대는) 반독재 운동이 최고라 일로 매진했더니 매일매일 잘 나가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80년대 난데없이 민주화 바람이 되새어져 이것저것 민주투사의 영광이 부담스러웠던 차에 운동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이럴 땐 내 비장의 카드 화려한 변신의 3당 합당 확실한 막판 뒤집기다. 김영삼은 이제 오랜 탕화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까까머리 시절부터의 꿈, 대통령 당선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카드를 뒤집듯 4천만의 늑빛을 쳐버린 3당 합당의 주인공. 그 정치 도박사의 모습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정치꾼의 비정한 결단을 본다. 세월이 역시 무섭긴 무섭다. 사람들이 만만치 않다. 말대로라면 정권을 바꾸자는 얘기고 그렇다면 자본주의 하지 말잔 말인데 광주 학살도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고 이럴 땐 그저 일단 잡고 보는 게 장땡. 나 정도면 그래도 꾸준히 야당을 지켜온 편인데 밀어주던 사람들이 안면 바꾸고 사꼬라 보수 변절이라니. 그래도 변치 않는 고향 사람들이 고맙지. 사실 87년만 해도 그래. 백기환 그 양반이야 원래 사퇴하려고 출마한 거고 나야 고지가 바로 여긴데 이에서 맛은 없자는가. 2년쯤에 노사 휴전이야 그 뭐 대수라고. 어차피 바뀔 대통령 육봉도 좀 인정해주고 될 사람을 밀어줘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지지. 내가 설마 일정을 잊겠는가 말이다. 어떻게 돈을 없고 빚내야 되고 이자 줘야지요. 또 이렇게 나가서 또 한 푼 벌면은 또 그거 갚아야지요.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금을 어디 사겠네. 집도 없어. 집도 없고 그냥 남의 집에 새 살아. 언제든지 대통령 선거할 때는 다 공약을 내걸지요. 그렇지만 선거 하고 나서 후회가 문제죠. 실천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죠. 국민들이 신용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세워서 일단 좀 아직까지도 그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 서민들을 위해서 좀 공약을 세워서 좋은 걸로 좀 꼭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서로 다 없는 사람 다 잘 살게 해주고 참 집 없는 사람들 참 집 장만 해주는 게 제일 보람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 잘 살게 해주는 사람 찍어주자지. 한 사람만 하지 말고 좀 바꿔갖고 없는 사람도 좀 살기만 좀 해주면 되지. 있는 사람만 막 돈만 많이 내놓고 살면 뭐해. 없는 사람도 좀 살아야지. 이 정체 좀 바꿔갖고 좀 살기 좀 없는 사람 살기 좀 좋게. 그러면 되지.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날개를 펴었습니다. 그 날개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 날개는 영남의 폭풍으로 호남 항진의 전통으로
민중의 뚝심으로 강원의 끈기로 그리하여 수도 서울에서 마침내 민중 권력의 깃발로 벌렁일 것입니다. 민중 대통령을 건설할 것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깃발이 오르고 있습니다. 쩌렁쩌렁 날선 함성 소리가 드높은 잠실 벨로드룸 경기장. 추운 입김을 삼키며 모여든 사람들의 눈길은 생생하게 빛나며 들뜬다. 저 깃발에 매달아 날리는 우리들의 희망은 커다란 해일이 되어 닥쳐오는 듯하다. 때의 즈음에서 저희 민중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해서 줄기차게 싸웠던 우리 동지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는 제세력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우리의 후보 민중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꽉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힘을 모아 딱딱 긁어 모아 젖먹던 힘들가지를 모두 긁어 모아 우리의 후보 민중 대통령 후보 선출식을 선포합니다. 예정된 음모처럼 다가온 대통령 선거. 그러나 이번만은 또다시 보수 야당의 분열책동에 놀아날 순 없다고 단단히 마음먹는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만 속에 흩어진 민중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며 정권 교체를 통한 민중 권력의 실질적인 세력화다. 이번 민중 대통령 후보로 백기환 선생님이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보수 세력의 선거판을 거부하고 여기 굳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 민중 권력의 구심체를 이뤄낼 민중 대통령을 위해 아낌없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속에서 전국 각지 청년 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농민의 깃발이 올랐다. 보수 정당의 당대회 같은 화려한 조명과 화환은 없지만 절로 차오르는 희망이 있고 희망은 내일을 위한 것이기에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수십 개 항목의 공약이나 감질나는 개선 의지가 아니다. 바로 백기환 민중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한 수십만 민중의 의지와 힘어린 약속이다. 그 약속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민중 후보의 소리를 힘차게 맞받으며 함께 나갈 때 독점 재벌과 보수 대연합의 밀실을 깨부수고 드넓은 마당으로 달려나갈 때 민중해방의 물결 위에 선소리의 뱃사공이 우리의 투쟁을 힘차게 노래할 것이다. 민주이라는 겁니까? 앞장서는 사람보고 민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장선 민중은 뭐라는 겁니까? 한치 앞이 안 보이게 시리 수풀이 빽빽히 우거진 그 상태에서
한 손에는 낫을 들고 한 손은 분노의 칼을 들고 그 우거진 숲을 갈라침으로써 민주주의 나아갈 길을 내는 사람, 역사가 나아갈 길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을 민주주의라고 하기 까닭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 보고 앞장서서 나가 보수 반동들이 둘러친 이 캄캄한 장벽을 한 칸에 잘라버리고 역사가 나아가는 길을 내는데 헌신을 하라고 하면은 대전이는 흔쾌히 받아들일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규 씨에 관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전달을 시켜보면 요 며칠 전에 김대중 씨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50 세력하고도 손을 잡고 60 세력하고도 손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성격을 뭘까요? 김영삼 씨는 정당 통합이 되지만 김대중 씨는 50, 60 세력 3나 10단이나 정치적인 통합을 나갔다는 것을 우리들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읽어야 됩니까? 김대중 씨는 이미 노태우 군사정치와 보수연합을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김대중 씨는 대통령 하겠다는 욕심만 있지 정권을 바꾸겠다는 욕심을 갖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중 씨는 대통령 하겠다는 욕심을 목구름까지 찼지만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 바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권을 바꾸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을 바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통령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자는 겁니다. 장마진 개울에 징검다리를 놓는 일에도 자신의 옷을 적셔야만 하는데 한판 춤사위에도 춤꾼은 목숨을 거는 법인데 하물며 민중권력의 세찬 물기를 잡는 일에 몸살이고 뒤설 일이 무엇냐고 백기환 민중대통령 후보는 우리에게 다그치듯 소리쳐 묻는다.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일, 바로 우리의 역사를 이루는 일. 4천만 민중의 나라를 앞당기는 바로 이 자리에 모두 뭉쳐 한 목소리로 외쳐본다. 우리의 손으로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진짜 이 백기환 민중후보와 함께 노태우 김영삼 체제를 부추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울 여유가 있는 겁니까? 선생님이 저희들의 그런 그 노동자들의 아픔이나 농민들의 아픔들을 가장 잘 아시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상당히 저희들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노동자 생활을 계속하면서 언젠가는 한 번쯤은 우리 민중 대통령이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반드시 민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대선을 힘있게 치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대통령님 열심히 싸우세요.
백선생님 이번에는 우리가 꼭 한번 승리를 합시다. 자, 수고들 하세요. 금년에 꼭 이겨야 돼요. 이기자고요. 때 아닌 웃음소리가 인사동 화랑거리에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그린마당 민에서 열리고 있는 백기환 민중대통령 후보 후원을 위한 기금 마련전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귀한 땀방울과 민중의 아픔과 사랑을 담은 그림들이 보입니다. 민중 후보를 지지하는 작가 여러분들이 민중 진영의 승리를 위해 선뜻 내주신 선물입니다. 기억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도 민중후보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재정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가 바로 이 전시회를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마련을 위해서 작품을 내주신 수많은 작가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를 꾸미느라고 애써주신 김준일 교수님, 홍선홍 선생님, 그 외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장산곤매의 힘찬 날개짓이 보입니다. 그 사이로 우리 모두의 고통과 사랑의 역사가 보입니다. 저 어디쯤인가 새 세상의 아침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일구고 모두 나아가 한바탕 웃음 터뜨릴 나라. 생산하는 자의 품으로 모든 것을 되돌릴 바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민자민주국민 3당 대통령 후보들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40여일 앞둔 오늘 부산과 대전, 청중지에서 수만 명씩이 참가하는 대규모 주말 당원 행사를 갖고 유세 대기를 벌였습니다. 정치부 황희만, 신영진, 조동욱 세 기자가 차례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들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기사를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인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선거. 그들은 이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가 치루어졌지만 우리 민중의 입장을 대변했던 후보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후보를 내세울 자유조차 빼앗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민중후보와 모든 권력과 자금을 동원하여 탈법을 일삼고 있는 지배 세력과의 싸움은 이미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으며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적이지도 못한 것입니다. 보수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은 온갖 부조리가 판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밀실에 틀어박혀 음모와 돈과 온갖 정치 공작에 의해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바로 민자당의 후보 선출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의 후보입니까?
김영삼 후보입니까? 정주영 후보입니까? 아니면 김대중 후보입니까? 그들은 민중이 처한 고통에는 아무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갖고 있는 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하는 남발하는 공약이 지켜질 리 만무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민중에게서 표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민중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그리고 선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대도 갖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87년은) 온 나라가 민주화의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들은 군사정권의 포갑적 통치를 끝장내기 위해 87년 6월 내내 그 뜨거운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국민 모두가 87년 대통령 선거야말로 군사 독재를 끝장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국민 모두의 절실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백규환 선생을 민중 후보로 내세워 민중이 중심이 되는 민주연립정부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중 주도의 정권교체라는 민중의 절실한 희망은 양김씨의 배반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거 개표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 구로구청에서 진행된 부정선거 저지투쟁은 정권의 폭력에 짓밟혀버렸고, 또다시 우리 민중은 군부가 휘두르는 권력 아래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5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전 세계의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치 정세와 더불어 국내 보수 정치 세력들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의 보수적 성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변화란 바로 보수 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국회는 날치기 통과와 국회의원들이 온갖 비리로 가득합니다. 국민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국회는 당리당략에 매달려 지역 감정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중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킬 뿐입니다. 반군사 독재 투사에서 하루아침에 집권당 대표로 변신한 김영삼. 그는 야반 도주하듯 국민으로부터 도망치면서 뻔뻔스럽게도 국민의 뜻이 3당 합당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식칼 테러마저 서슴지 않았던 악덕재벌 정주영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 그의 모습에선 50 청문회에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돈 많은 노동자를 자처하며 대권마저도 돈으로 매수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2년간 노사휴전체제를 성립시키겠다고 공언한 김대중. 이제 그에게 있어서 민중의 정당한 요구는 자신의 대권 도전의 거추장스런 장애일 뿐입니다.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고 그는 대통령도 되기 전에 민중운동 탄압의 확실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권력을 잡는 것, 그리하여 모든 부와 권력을 쥐고 흔들며 가진 자들의 이익을 100년, 만년 보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곳은 강남의 유명한 패션 거리입니다. 이곳은 마치 외국 영화에서나 보았던 어느 화려한 거리 같습니다. 이름조차 로데오 거리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파는 옷들은 보통 한 벌에 수백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 근처엔 소위 토탈 미용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선 돈 많은 여자들이 눈과 코와 가슴을 고치는데 아파트 한 채 값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곳에 서 있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얼마 전 정부는 경제 위기 운운하며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게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2시 40분입니다. 2시 40분이라면 대개의 사람들은 한참 일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은행에 가져갑니다. 그 돈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비를 위한 돈이기도 하고 작지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소중한 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축한 돈의 대부분이 재벌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100대 재벌의 자산 중 4분의 3이 바로 은행빚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담긴 그런 소중한 돈을 가져다 재벌과 그 일가족들이 흥청망청 써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하다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구로공단에 위치한 중원전자입니다. 이곳에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노동형제 1000여 명이 일하고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본가는 공장의 문을 닫아버렸고 노동자들은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이뿐인 노동자들의 생활은 언제나 이렇게 불안합니다. 언제 직장을 잃어버리고 거리로 쫓겨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농어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열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풍년이 들어도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1년 생활비가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200~300만 원의 빚이 남는 농가 경제. 이제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환하게 웃는 농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도시 철거민들은 올겨울을 지하철역이나 추운 공원, 귀퉁이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겨난 땅에는 또다시 복부인들이 배를 불려줄 아파트가 들어설 것입니다. 일반 서민들도 엄청난 물가고에 걱정이 태산같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선 소비자 물가의 인상이 한 자릿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통계의 조작에 불과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 어렵게 생활하는 우리 민중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불안합니다. 남몰래 가졌던 작은 소망마저 잊어야만 합니다. 호화저택에 몇 채의 별장까지 소유한 자들은 100평짜리 빌라 2채를 터서 살고 우리 민중들은 내 집을 가질 꿈조차
포기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이 더욱 잘 사는 사회, 가난한 자들은 더욱 못 사는 사회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입니다. (87년) 이후 전국의 모든 주요 사업장에서 불타오른 민주노조 건설투쟁으로 마침내 90년에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농민들도 정부의 농업정책에 반대하여 전국 농민의 총연맹을 결성하여 89년 여의도 국회 앞 대시위투쟁을 벌였습니다. 교단의 선생님들 역시 부패한 교육환경을 개혁하고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 합법화 투쟁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언론계에서도 진보적 운동이 일어나 KBS, MBC 방송노조가 정권의 메가폰이 되기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분출된 우리 민중들의 투쟁은 이제 조직적인 연대를 이루며 거대하게 결집된 세력으로서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주체가 되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들은 이제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권력을 정치 사기꾼, 악덕 재벌에게 맡겨놔서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한 우리의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힘을 모아 보수 정치 집단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공장에서, 농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투쟁하던 힘을 모아 민중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진보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전국 40여 개 지역에서 민중 후보 추대를 결의하였습니다. 민중 후보는 보수 정치인들처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 해주겠다, 또 저것도 해주겠다 하며 표를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대하는 민중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중 후보는 전 민중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출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물가는 오르고 돈이 인플레가 되니까 쓸 게 없더라고요. 그전에보다 그러니까 벌이는 좀 적은 반면에 씀씀이는 또 다 생활 수준이 높으니까 좀 더 쓴다고 보는데 또 판매는 덜 되니까 수입이 결과적으로 좀 덜 된다고 봐야죠.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힘들죠. 서울에 언제 올라오셨어요? 한 1년 됐어요. 그 전에 해남에서 뭐 하시다가요? 농사 지었어요. 근데 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못 살려니까 올랐지. 집 없는 사람 직장만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 지금 현재 말이죠, 5식구에 500짜리 지금 방앗간에 사는데 내 지금 이 금호동 바닥에서 한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순전 내 지금 내 주민들 보면 말이죠, 이사 간 것이 한 20번 지금 돼요. 없는 사람은 절대 집 못 정말로 이러는 가서는. 우리가 뭐 배운 미래도 있고 그러면은 뭐 이거보다 조금 낫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움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사니까 애들이라도 잘 가르치면 좋겠어. 살기가 힘들어갖고 못 살겠어. 들어가 비싸고 보이던데. 촬영한 생각만 들어가지 뭐. 나오는 건 눈물밖에 나오는 거 없어. 눈물 나오세요? 여러분, 이러한 민중들의 바람과 요구는 우리들 스스로가 정치의 주인이 될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중들 스스로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길에 민중후보 백계환 선생님이 앞장섰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원하는 민중 권력 쟁취를 위해 민중후보 백계환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는 우리들 하나하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대통령만 바꾸자는 게 아니라 정부를 바꾸자는 겁니다. 정권만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을 세상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념은 세상을 바꾸자는 구호를 두고 일어나야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고 하는 구호를 두고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이냐 교육이냐 퇴폐냐 하는 구호를 두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싸움의 것입니다. 오늘은 민중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신 백기환 선생님을 모시고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민중 진영에 나아갈 길, 민중 후보 운동의 의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민중 후보 운동의 의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씨는 자기가 대통령 하겠다고 그러지 노태우, 김영삼 체제를 극복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씨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지요. 그분은 앞으로 자기는 제5공화국 세력, 제6공화국 세력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영삼 씨가 3당을 합당하는 거하고 버금가는 얘기죠. 5060 세력하고 합당하겠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또 정주영 씨는 노태우 씨나 김영삼 씨나 그 두 사람의 체제가 유지해왔던 경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재력을 거머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권력까지 주겠다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람은 악독 재벌의 상징 아닙니까? 악독 재벌의 상징이 권력까지 못 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 사람의 경쟁이 굉장히 재미있게 전개된다 이렇게 보도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보수 대연합구도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체제 안에서 서로 대통령하겠다는 경쟁만 있지 노태우 김영삼 체제를 끝장내겠다고 하는 그 보수 연합구도를 깨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중 후보의 제1차적 업무는 바로 이 보수 연합구도를 깨고 명실상부하게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민중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만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권 바뀌기를 원하고 정권만 바뀌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중 후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인 면에서의 변혁의 실체를 제시할 작정입니다. 우리 국민이 가리운 데가 뭐이고 요구하는 바가 뭐이고 그걸 제시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어떠하게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 희망을 제시할 작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중 후보가 거머쥔 큰 모해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대중조직들이 모여있는 전국연합이라는 데서 얼마 전에 뜻도 좀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에 범민주 후보라고 하는 정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은 바로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민중의 올바른 대의에 서서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보수야당의 둘러리가 서게 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많은 지역의 민중들이 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민중 후보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연합 동지들의 애국적 동기까지야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전국연합에서 범민주 단일 후보를 밀고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범민주 단일 후보라는 건 누굽니까? 그 알맹이를 깨놓고 보면 김대중 씨입니다. 김대중 씨는 내가 보기에는 민주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 전에도 자기가 집권을 하면 노동자와 사용주 간의 휘전 체제를 맹일갔다고 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사용주가 노동자들을 억압 착취해왔던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악독 재벌의 대변인 역할밖에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안기부를 존속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기구라고. 나는 포악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안기부는 마땅히 해체돼야 할 기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안기부를 존속시키겠다고 했나요? 그것은 바로 김대중 씨는 악독 재벌이나 안기부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대통령만 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청산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대통령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태우 씨가 민자당을 탈당하니까 구국의 결단이다. 따라서 5개월 임기는 보좌가 같다. 이것은 노태우 군사 독재를 청산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김대중 씨는 민주주의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노태우 김영삼 체제를 청산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여망이다. 오히려 등을 들이대고 칼을 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김대중 씨를 민주주의자로 보는 것은 남한 변혁의 실체를 민중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번 92년에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를 87년과 좀 비교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이번 선거는 민중 후보가 전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 단위로 우뚝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저희 진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7년과 이번의 상황과를 좀 비교하시면서 이번 민중 후보는 어때야 되는 것인지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민중 후보가 지금 나선 것은 정권을 교체하자고 나섰습니다. 민중이 나서서 민중운동의 연장선에서 싸우지 않으면 정권 교체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나왔는데, 사퇴라니요. 정권 교체 안 하고서는 사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경험을 잠깐 말씀해달라 그랬는데요. 사실 저는 그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지만 민중 후보가 국민한테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 한번 제시 못하고 두 김씨를 하나로 묶는데 앞장서서 애쓰다가 결국은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날 보고 왜 사퇴하냐고 그랬지만, 그때 어떻게든지 내가 사퇴함으로써 두 김씨가 막판 단일화를 우리 국민한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막판 단일화를 촉구하는 측면에서 제가 사퇴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국민 약속을 어기고 두 김씨는 막판 단일화를 헌신작처럼 버림으로써 다 된 밥을 죽 써서 개를 주고, 그 정치적인 책임은 역사의 길이 오점으로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 말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졌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씨, 김대중 씨는. 그래서 물러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러가지 않고 다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국민한테 혐오를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혐오와 절망의 상징들입니다. 이미 깨진 물덩이입니다. 그 사람들을 내세워갖고는 우리 국민이 흥분하지도 않고 환호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혐오와 절망의 우상을 깨는 일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우리한테 주었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는 방법은 오로지 민중 후보가 나서갖고 우리 민중의 여망에 따라서 싸울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절대로 우리 민중 후보는 후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후퇴한다고 하면 김영삼 씨가 후퇴해야 되고 김대중 씨가 후퇴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중 후보 운동은 그런 반민주적인 작태를 지금까지 자행해왔던 사람들의 후퇴, 끝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들이 의무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선생님 하여튼 시간을 내주셔서 그동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점에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소상하게 풀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포기다. 더 이상 실수. 포기하면 안 포기하면. 자기 위치 잡아주시고요.